안녕하세요. 직장인 뉴스동입니다. 하루 10분 경제 뉴스 10개, 나스닥, 이 암호화폐 장 변화 알아보며 재테크 함께 공부해 봅시다. 9월 22일 라이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뉴스 탑 10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한은 완화적 통화 정책보다 거시 건전성 조치 선행돼야.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에 앞서 가계부채 규제 등 거시 건전성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섣부른 통화정책 시행은 금융 안정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주택가격 상승세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안정이 이루어질 경우 다음 달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대출 증가세 꺾였어도 불안은 그대로. 은행 대출 상담 창구 북적.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으나 대출 상담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의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매수 심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승인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대출 진행은 적은 편입니다. 대출 상담을 받는 고객들은 강화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금융사고는 작년에 1.3배인데 4.5일째 걸고 파업한다는 은행원. 금융노조가 주 4.5일제의 근무제와 5%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사측은 고객 서비스와 인건비 증가 우려로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금융사고는 작년 대비 1.3배 증가한 상황입니다. 은행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 2천만 원을 넘지만 신규 채용과 점포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는 동료들의 정신 건강을 이유로 근무 시간 단축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사입니다. 2배 오른 증권주 아직 기회 있을까? 코스피 랠리 타고 더 높이. 올해 KRX 증권지수가 104.84% 상승하며 증권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지속적인 상승과 함께 증권주가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모멘텀과 유동성 확대가 증권업 영업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주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없으며 향후 긍정적인 시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기사입니다. 정부 공급 대책의 들썩,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 수억씩 상승.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책이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으며 특히 분당구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6.3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여 재건축 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주 대책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노후 주거 환경 개선과 공급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 2분기 대미 관세 비용만 4.6조, 증가 속도 가장 빨라. 한국의 2분기 대미 수출에 대한 관세 비용이 약 4조 6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세계 6위로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및 부품이 전체 관세의 5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효 관세율은 10%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로 높은 수준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관세 부담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책적 지원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미 관세 합의의 조속한 적용과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일곱 번째 기사입니다. 970조 원 소각해 주가 올린 애플. 한국은 왜 논란일까? 한국에서 자사주 매입은 주가 상승의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같은 부작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자사주를 소각하여 주가를 올린 사례로 주목받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으며 이는 상법 개정 이후 자사주 처분 규제가 완화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의 투명성과 공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8번째 기사입니다. 주간 외국인 순매수 첫 4조 돌파, 코스피 불장 신호탄 되나?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4조 201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대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기업 실적 개선,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에 자금이 집중되었으며 향후 바이오 및 헬스케어 등 성장주로의 자금 이동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외국인 순매수는 한국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된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9번째 기사입니다. 금융사 보이스피싱 담당 인원 2년 임기 보장하고 책임 강화. 금융사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의 임기를 최소 2년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탐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피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금융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와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번째 기사입니다. 연달아 터진 금융 해킹, 왜? 보안 투자해야 AI 강국된다. 최근 금융권에서 대형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보안 투자와 인력 우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보안에 대한 인식이 낮아 관리 소홀로 이어졌으며 해킹 공격의 고도화로 인해 피해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보안 강화를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하고 우수한 보안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디지털 혁신과 보안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AI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마켓맛 해설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소폭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형 알트코인인 솔라나도 마이너스 1.22%로 낙폭이 조금 더 컸고 도지코인은 마이너스 2.12%로 중소형 알트 중심의 약세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BNB와 VMS 클래식과 같은 일부 플랫폼 테마 코인들이 반등하여 시장 분위기를 다소 지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변화가 없어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사이에서 관망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9월 22일 라이트 뉴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